먼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연속해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악화를 초래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기업과 국가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사내 유보금만 증가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과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순위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높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고 법인세율 인하 대신에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부담을 더 낮춰주기 위해서 법인세 최저세율 9% 적용 구간을 현행 2억 원보다 조금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 상속 공제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 안에서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만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액 요건 5천억 원 미만입니다. 를 폐지하고 그 외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5천억 원 매출액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경영의 연속 지속성을 따로 떼고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굳이 중견 기업에 대한 매출액 요건을 5천억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순간에 5천억 원이 넘는 기업은 또 다 못 받고 아슬아슬하게 5천억 미만 기업은 적용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압 상속 공제 그 업종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보험으로 분류돼 가지고 가압 상속 공제가 아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들의 개별적인 가압 영위기간 요건들, 그 요건들을 따져서 지주회사의 총 자산가액 중에 가압 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종속회사들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압 상속 공제를 적용해주면 지주회사를 굳이 가압 상속 공제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압 영위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요. 현행 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령 의류 제조업을 하다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했을 때는 두 개의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되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의류 제조업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연관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에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업종들, 예를 들면 임대업이라든가 투자업, 소비성 서비스업으로의 업종 변경만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후관리 요건에서 고용 요건은 저희가 실무에서 컨설팅을 해보면 경영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건 중에 사후관리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이업 가업을 승계를 받아서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에 고용 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기업이 그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용 유지 조건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안에서는 할증평가를 안전히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속 및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상증법에 평가하는 경우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속 및 증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명의만 사실 변경되었을 뿐이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유입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상속인 및 수중인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 거래 목적으로 주식을 상증법에 평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폐지함으로써 주식 양도인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한 다음에 좀 더 검토 후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70년대 최고세율 7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세율이요. 50%에서 10%를 다운해서 40%를 다운했을 때 그런 세수 결손 상황과 또 국민들의 특히 정서들을 감안했을 때 한꺼번에 10%를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번에는 45% 정도 선으로 인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적이고요. 지금 그 조특법상 세액공제 관련돼 가지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현행 정부와는 기존 10%에서 5%로 오히려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로 M&A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M&A 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R&D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안에서는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도록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들이 불만사항을 반영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 효능 연구를 위해서도 기존 제품에 대한 추가 연구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에 대한 정의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의 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